대통령이 비공개로 기자단에 식사 제공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팩트로 얘기해요. 대통령은. 기자들도 간담이 서늘한 얘기를 하십니다. 보호자가 아이들을 혼낼 때 항상 든든히 먹여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증권 얘기하다 보면 삼성전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에서 20일 네. 결정을 합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가르는데, 자, 지금 일단 노조의 주장은 이거예요.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 DX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를 내놓지 않았다. 조합원 구성 역시 약 80%가 DS 부문에 편중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조 안에서도 지금 이견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원. 과욕 삼성전자 노조 파업 동력 약화 주주 반대 노조원 등 돌려. 탈퇴하는 노조원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김정관 스트롱맨 산업장관이 지난주죠. 네. 삼성전자 이익 노사만의 몫인가 공동체 고려해야. 그렇죠.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협력업체, 주주, 국가까지 연결된 산업이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있고, 오늘은 매우 이례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지난주죠. 대통령이 노사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산자부 장관에 이어서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마 SK일걸? 뭐 이래가지고 지금 노노 또 갈등이 있는데 LG일걸? LG일걸? 막 그랬죠. 근데 노동부 장관이 노동장관 삼성전자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 노력 노사 대화하길. 바로 너네야. 근데 이거 상당히 산업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나섰고 노동장관까지 노조 측에 사실상 좀 자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달라진 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성과 정부 지원 협력업체 있었기에 가능 노조 성과급 빗대 쓴소리. 상당히 지금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데 20일 날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좌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심지어 박찬대까지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정치권도 우려 박찬대 반도체 멈출 여유 없다. 네, 인천시장 후보인데 힘을 보태는 거죠. 네. 자, 실제로 이제 상당히 좀 공감이 될 만한 주장이에요. 박찬대. K반도체 엔진 멈추면 미래 세대의 여파 돌아가. 네, 이제 노사관계도 정말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델리케이트,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같은 이제 그 유튜버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우리 저 장관들이 나서주니까, 네. 정치인들이 나서주니까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정말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네. 청와대에서 딱 어딘가에 점을 찍고 우리 여기 향해 달려갈 거야라고 표시를 해놓고 나서 이제 국회와 뭐 여러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그쪽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구도. 네. 그래서 그 귀족노조 하는데 일단 귀족노조라는 말 자체는 그분들에게 폄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고 싶고, 네. 그 안에도 노조 결성을 못해서 혹은 노조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그렇죠. 노조 내에서도 소외되거나 혹은 노조 자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비노조, 그렇죠. 정말로 그 정규직이 아닌 분들, 이분들 목소리가 사실 우선 들려야 돼요.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저 노동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하청 업체들도 그럼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뭐 전문가 잠깐 만나 뵙고 좀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대요. 이렇게 폭등해서
사내 유보가 엄청나게 남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범이 없는 거야. 사례가 없는 거야. 근데 요걸 이번에 우리가 잘 짜놔야 선례가 되는 거죠. 선례가 되고 이후에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한번 주더라도 한번 주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정말 타협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이 혹은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의제인데 그렇죠. 예고돼 있었던 논쟁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노동자와 자본 이렇게 전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렇죠. 자본 혹은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은 오너 일가 혹은 그 주주들 일부 기득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논쟁이었는데 지금 이제 갈등 양상이 완전 달라졌어. 노조와 주주, 뭐 주주와 산업 이해 주체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이 누구 거냐 그래서 이거거든요. 예전에는 기업은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노동자는 고용돼 있고 뭐 맞아요. 이런 전선이었는데 정서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야 기업의 주인은 주주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왜 주주만 기업의 주인이야 여기서 실제로 생산하는 건 노동자인데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이제 새로운 갈등으로 빚어지는 거라서 앵커께서는 뭐 정치권이 나서줘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당이. 왜냐면은 정당이라는 건 이해 갈등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새로운 합의를 창출하는 일이니까 대통령이 그게 부담스럽다면 당에서 국회에서 그걸 해서 빨리 새로운 갈등이나 새로운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빨리 견인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치권을 대표해서 선제적으로 박찬대 예비후보가 입장을 꺼낸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도 풀어줘. 네. 그리고 외국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네.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해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뒷돈을 줬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엔.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는 심지어 GDP의 한 9% 정도를 뇌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업이라는 건 뭐지? 했을 때 이건 사회와 함께 키우는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전유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금만 고급 담론을 소개해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나 로봇 기업으로 전환 중인데 네. 그 시작이 뭐였냐면 현대차 노조가 세잖아요. 네. 다 스마트 팩토링화하고 다 자동화하고 거기에 현대가 되게 공을 들였습니다. 로봇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는 아틀라스 뒤로 오지 마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못 근데 들어오게 하고 있죠. 여론은 그 노조 편을 못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노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파업하고 이거는 정당한 건데 그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기업은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처럼. 어차피 반도체는 사람이 집약돼서 가는 산업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럼 피지컬 AI 도입해가지고 사람들 다 노동 자체를 해체해버리면 이제 노동의 가치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아예 노동의 존립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는 향후에 이번에 새만금의 4조가 투자하면서 바로 거기를 네. 피지컬 AI의 본산으로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현대차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네. 유업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랬던 사건이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시대 변화를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소프트웨어 업체들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자르고 AI로 대체했을 때 그거는 더 이상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노동 자체가 해체돼 버린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치권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합의를. 그런 의미에서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의 파트너십을 행사해야 돼요. 네.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 조금 전에 엠바고 풀려가지고 좀 전해드릴게요.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내일로 마무리되는데 2차 지급도 18일부터 잘 진행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게 세밀한 준비야. 지난번 광주에서 왜 그
카드의 색깔을 달리해 갖고 너 니네 몇 퍼센트 뭐 하위 20%구나 니네 집은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위화감 조성이 되는 물건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민하고 주원 글씨지. 비교당하는 것도 참 싫은데. 근데 저는 감동인 게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네. 최소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2차례 강조하시더라고. 이거 이번에 그거 업계 확실하게 했지? 이런 대통령이 어디 근데 있습니까? 진짜 섬세하기로 따지면 음, 어저께 이제 하루 늦춰서 한 국무회의를 보는데 네. 자살률이 높은 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자살하는 이유가 괴롭힘이나 우울증이나 이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딱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건 작은 게 쌓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번개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근데 이 번개탄 번개탄이 사망 원인이 2위라며. 근데 이걸 연결을 해서 희화화하거나 윤석열 때 그랬잖아. 맞습니다. 놀림거리로 밈으로 쓰일 경우까지 대비를 하고 예측을 있어. 하면서 본인은. 이 부분 그렇게 되지 않게 너무 확대되지도 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까지 정부가 신경 써서 챙겨라. 디테일하게 대책을 만들고 있어. 이걸 만들어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래서 눈도 아프고 빨갛게 충혈되고 맞아요.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문서를 엄청 보시는 것 같아요. 빨갛게 충혈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줌 이렇게 영상 볼 때 이렇게 늘리죠. 눈동자까지. 이상하게 눈이 엄청 부은 거예요. 저는 직접 봤거든요. 늘려보면 눈이 네. 너무 빨간 거죠. 충혈이 됐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어제 국무회의가 기록 세운 거 아세요? 시간으로. 네. 10시부터 공개 방송만 12시 48분까지 했어요. 3시간. 근데 이게 이제 비공개 전환되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공개 전환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네. 법률안 처리를 하고 뭐 대통령령 뭐 다 공표하고 그러면 네, 통과하고 한 30분 정도 플러스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3시간 뭐 20분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계속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적하고 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허위 보고도 다 잡아내. 어제 그 12시 47분경에 이제 끝났어. 네. 회의가. 근데 산자부 차관이 허위 보고한 거를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제 산업 동아일보 왜 근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답다. 잠깐만요. 제 산업부 차관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시정을 좀 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착한 주유소는 아직까지는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착한 주유소가 3번 선정됐고 2번까지 중복된 데가 14개가 있는데 5번 하려면 아직 멀었겠지. 5번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잘못 답변 드려서 시정합니다. 자백하였으므로 용서합니다. 근데 이거 농담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뼈가 있죠.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고와 관련해서는 그럴 것이다. 아마도 거의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라고 사실상 허위 보고가 이거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얘기한 일이 있는데 국무회의를 자주 안 오시다 보니까 몰랐던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무섭지. 무서워. 겁나죠 이거는. 보는 우리는 즐겁죠. 무서워요. 그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로 기자단에 식사 제공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비보도야. 저희가 아무 얘기도 못하지만 실제 그런 자리에서 또 팩트로 얘기해요, 대통령은. 근데 기자들도 간담이 서늘한 얘기를 하십니다. 웃으면서 이런 거 오버했더라, 뭐 그런 거 왜 그렇게 쓰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팩트로 제기합니다. 대통령이 밥을 사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를 때도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아이들을 혼낼 때 항상 든든히 먹여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밥부터 먹고 치겠다. 순방 끝나고 뭐 이런 계기에 이제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한 가운데
기자들을 웬만한 사람들 이름 몰라도 얼굴과 기사를 기억한다니까 대통령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꽤 오래 지난 기사인데 그런 걸 딱딱 지정한다니까. 기자들도 사실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협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는 알잖아. 팩트로 조져질까 봐 그렇지. 그런 거죠. 예, 자기 잘못한 사람은 알지. 자, 국민참여형 아까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된다. 국민의 손으로 키운 것,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민 위주로 해서 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또 다시 한번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